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와이즈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저는 그 얘기도 좀 여쭤봐야겠다. 책 중에서 또 쓰신 이야기인데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중에서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못하다. 지혜는 누군가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얻어야 그래서 제가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동영상 강의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나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어그로 끄는 문장들에 홀리죠. 그렇죠. 우리가 막 뭔가 뭐 깊은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무슨 그런 문장들 뭐 명언 1, 2, 3, 4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오늘 그렇게 쓸 건데 이거 기승전결 없이 절대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식으로 사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 얘기를 하니까 주식하면 전 세계 1인자가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버핏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런 지혜가 뭐 또 나오나요? 내가 책을 안 뭐 가져왔나?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뭐가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시타르타인데, 시타르타. 네, 이 책이 시타르타인데, 근데 이제 일단 그 제가 책 무거워서 오늘 안 들고 왔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워렌 버핏이 어떤 지혜가 생겨서 주가가 예측이 되냐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나는 반드시 최근에 또는 1년 전에 2년 전에 워렌 버핏이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45페이지인가에 그 저자 투키디데스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이 역사를 기술하는 이유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부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명쾌하게 알고 싶어 하므로 그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이것을 읽음으로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행동은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행태를 내가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이 내용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어보면 아는 거죠. 러시아가 이겼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겼을 때, 두 나라가 휴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간들이 움직이고 어떤 식의 말들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게 되고 어떻게 이동하게 되고 이런 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생겨야 세상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거에는 아까 제가 말한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종원 아저씨를 요식업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백종원 아저씨 보세요. 중국 요리집 가면 거기서 쓰는 막 이상한 버섯 이상한 막 쿰쿰한 냄새나는 식재료 중국 이름 막 다 알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로 다 알죠. 뭐 막 조리 도구 막 이상한 도구 같은 거 다 알아요. 그죠? 이태리 식당 가면 이태리 셰프랑 얘기하는데 뭐 다 알아. 그 뭐 소스 만들고 뭐 불로 뭐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단어들 다 알아. 프랑스 요리 가면 다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종원 씨가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다 알고 그 안에서 본인이 또 계속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런 백종원 아저씨도 딱 봐도 책만 읽어 보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지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 아저씨는 요식업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에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이런 걸 맛있어하고 좋아하겠구나. 스티브 잡스도 이 애플 아이폰이 탄생한 데에 인문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인간들이 이렇게 앞으로 그려나갈 문의를 봤더니
자, 지금은 요게 편하지만 뭔가 동기화하고 이런 게 약간 불편하지만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폰트, 나만의 디자인 이런 느낌으로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요게 개성인 것처럼 탁 해놓으면 좀 불편해도 오히려 충성도 높은 고객이 생기겠구나 하는 시장을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이폰 1세대잖아요. 알잖아요.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처음에 저도 동기화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우 세상 불편하죠. 네. 근데 나중에는 그 동기화 부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삼성 쓰는 애들은 야 너네 동기화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동기화 아는 애들끼리만 동기화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식은 사실 그 창의를 발휘하는데 물론 소재가 되죠. 지식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타르타 얘기해서 그런데 시타르타도 친구 같이 이 수련하던 친구가 네. 있었거든요. 거의 그 노년에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반이라는 거 그 불교 쪽에 그렇죠. 귀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열반이라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열반이라는 낱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뭔가 내가 돈을 벌려면 대단한 아이디어 저 멀리에 뭐가 그 열반 네. 진리 이런 데서 뭔가를 확 해와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냥 내 삶 속에 내 하루하루 속에 여기에 아이디어가 있고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 여러분들 절대 나도 아이폰 같은 거 핸드폰 쪽에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나도 아이폰 같은 거 만들어서 돈 벌어볼까? 안 돼요. 저는. 그러지 마시고 확률이 높아지려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종목을 선택할 때도 이왕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일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저는 메밀 관련 네. 아니면 요식업 관련 이런 쪽에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이대호님은 이대호님이 가까이에 뭔가 있는 그래야 그 안에서 진리가 보이고 그 하루하루 속에서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노인 7, 80, 90 죽기 전에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타르타가 위대하다고 하고 이 불교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일찍 깨달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죽음 앞에 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죽음 앞에 가지 않고 깨달아 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운다는 거, 공이라는 거, 나를 인정한다는 거, 네. 고통이 없는 상태. 시타르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상태가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통을 껴안아야 돼요. 네. 그래서 고통이 그냥 뭐 열반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말이라고 그저 단어의 낱말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낱말이에요. 우리가 말에 지지 말고 파이어족 고통을 잘라내겠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을 껴안으려고 하고 야 이게 고통이야. 고통 뭔데? 내가 한번 제가요 요식업을 하면서 한 2, 3년 차에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루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지나가는 날이 없냐. 계속 전화 와요. 사장님 뭐 여기 지금 물이 새는데요. 또 다른 매장에서 사장님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고소한다는데요. 사장님 여기 종업원이 저 노동청에다가 자기 F4 비자라고 신고한다는데요.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루도 뭔 일이 안 일어나는 날이 없냐 하다가 제가 이게 요식업이구나. 원래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고통을 껴안아 버렸어요. 그냥 근데 대신에 해결 안 되는 일도 없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저는 제가 점장 핸드폰 이름이 딱 뜨면 네. 그 짜증부터 났어요.
또 무슨 일일까 하고 또 왜? 막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뭔데 해결해 줄게. 뭐 가스야 뭐야 뭐 어느 쪽이야. 야 사람 부르면 되고 아니면 나도 이제 웬만한 거 다 해. 뭐 전기가 나갔으면 뭐 어느 쪽이냐. 누가 그만둔대. 야 또 구하면 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고통을요 정면으로 그냥 들이대잖아요. 네. 이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직면하면. 네. 네. 껴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관점의 차이인데 도망가는 순간 계속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겠다고 하니까 파이어족 하시면 영원히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껴안고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이요. 그 자서전들 보면 새벽 4시 반에 가슴 설레며 일어난다고 네. 대부분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그런 대기업 회장들이 자서전이고 하니까 뭔가 저는 폼 잡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네. 근데 그분들은 진짜 가슴 설렜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이 정말 그랬던 거죠. 이 현대 하나만 잘 키워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 6.25 이후에 정말 보릿고개 막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살던 그거 최소한 그거보다는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네. 만들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뤄나가는 그게 기쁘다는 거죠. 현대가 무슨 매출이 올라가고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너무 이해하거든요.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부정적인 시각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평생 저는 진짜 그 사람들 인생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정주영 회장 얘기하면 꼭 그 안 좋은 단면만 찾아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알아요? 이런 얘기로 나를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꼭 만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도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만났어요. 이러면 야 너는 이런 유니폼 와이스트릿 이거 여기 지금 오는데 유니폼. 굳이 야 이거 이게 지금 너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왠지 그런 친구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저 홍보하려고 입고 다니는. 야 오늘 너 야 헤어스타일이 안경이랑 야 너무 어울리는데 네. 이게요 습관이기도 하고 자기의 그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네. 본인의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게 보여요. 네. 네. 뭔가 잘 안 어울리는 것만 보이고. 너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아니면 너 귀걸이 야 이게 귀걸이가 어울린다 생각. 너 오늘따라 이렇게 주름이 많냐? 네. 너 오늘따라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 보이냐? 네. 이게 자기 생활이 이게 제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된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계속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눈에도 좋은 것만 보여요. 야 안경 이거 반무태 야. 이거 예쁘네. 어디서 샀어? 대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아유 너가 지금 생활이 힘들구나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맞아요. 네, 그냥 다음부터 그 친구를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조금 그 부정적인 기운을 끼치시는 분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네네네. 좀 구독자 좀 많이 늘려보겠다고 그런 사람들 다 껴안고 가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냥 버리고 네. 뭐 버린다는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 우선은 왜냐면 자 제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나도 힘들 때. 네. 그럴 때는 특히 그런 친구들하고 일단 좀 만나지 말아야 돼. 더더욱 영원히 손절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근데 내가 이제 세력이 좀 좋아지고 정말 내가 여유로워지면 그때는 그 친구를 정말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땐 내가 포용해 줄 수 있고 서포트해 줄 수 있으니까. 화도 안 납니다. 아무리 지적질해도 화도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잘라내지 마시고 그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이 진짜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 절대 우울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기에도 시간은 모자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근데 또 상대적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맞아요. 좋은 사람이 또 나한테 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문고전 철학에서 이기주의를 가르치는 책 절대 없고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책 단 한 권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 네.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지고 고와지고 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고 눈이 예뻐집니다. 아 그래요? 저 좀 눈이 예뻐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좀 사람이 달리 보인다 그래야 될까? 네네.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나름대로 책은 열심히 보는데 네. 이게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솔직히. 네네. 그래서 예전에 책을 거의 한 50권 정도 쓰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쓰신 분, 읽은 거 말고 쓴 50권이나 쓰신 분. 네. 또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혹시 그게 다 기억에 다 나시냐고. 근데 기억이 안 난대요. 네네. 사람의 뇌는 용량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효율화하려고 하고. 그러면 방금 막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좋은 문구들, 책의 저자까지, 내용 문구까지 다 기억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기억에 남기는 방법이 있나요?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가 이렇게 보면 책에 항상 이렇게 보세요. 예, 예.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보니까 뭐 이 책도 보면 이렇게 막 써놨죠. 잘 보이나요? 앞으로 조금만 숙여주시면 보일 것 같아요. 네. 네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저는 책을 읽으면 이게 뭐 800쪽이든 1500쪽이든 한 문장만 가지겠다. 일단 이게 제가 깨달은 노하우예요. 나는 한 문장만 가지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후보 문장이에요. 이게 후보 문장. 제가 읽다가 후보 문장들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읽은 후에 요 중에서 나는 딱 한 줄만 내 삶에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희한한 게 있어요. 한 줄만 기억하고 적용할래 하잖아요. 네. 오히려 기억해요. 여러 개가 생각이 나요.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말아셔야 될 게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잖아요. 최근에도 진짜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던 부분이었는데 말하다가 또 강의를 막 하다가 빡 나옵니다. 신기해.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그냥 읽으십시오. 기억 안 난다고 다 기억 안 납니다. 누구나 기억 안 나요. 제 책에 다 써놨는데 대신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특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책을 읽어 놓으셨잖아요. 그때 되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기억하고 싶다 이러시면 딱 한 문장만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 문장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사기 열정 같은 경우에 다 합치면 한 막 1500페이지, 막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저는 사기 열전 2000쪽 가까이를 읽고 딱 한 문장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안 까먹어요. 뭐냐면 내가 준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은 것은 기억하면서 산다.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의 최고입니다. 네네네. 그 요식업에서도요. 인간관계에서 직원들한테도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 줍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러죠. 직원분도 얘기합니다. 사장님 원래 10시 출근인데 저는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었고 또 뭐 저는 남들 다 퇴근하고 나면 30분 늦게까지 정리하고 가고 뭔가 분쟁이 생겨서 얘기하면 자기가 해준 얘기만 해요. 그 저도 그러죠. 아니 나는 예비군 훈련 갔을 때 2박 3일 사실 그거 일당에서 뺄 수 있었는데 나 그거 다 쳐서 줬고 또 지난번에 반타임 뭐 먼저 갔을 때 난 뭐 쳐서 줬고 우리가 여러분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도 내 얘기만 해서 그렇잖아. 내가 뭐 했고 그때 뭐 했고 나 명절 때 그때 내가 뭐 준비했었잖아. 자기는 뭐 했어. 나는 뭐 준비해. 상대방이 했다는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죠? 그죠. 근데 서로 해준 것만 얘기하면 그 싸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해준 거는 바로 잊어야 돼요. 친구한테도 내가 이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진짜 사주고 싶어서 밥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5번 연속되면서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사주고 싶어서 사줬는데 5번 연속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얘를 연달아서 5번을 사줬네.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이 새끼가 한 번은 쥐가 산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괜히 그 작은 생각 때문에 너무 좋은 친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가 사주고 싶어서 사줘놓고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는 잊어버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신에 또 반대로 남에게 받은 거는 기억하고 있다가 보답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기억만 하고 있으면 정말 인간 사는 데에 그 사기열전에는 그 죽은 그 옆에 그 보좌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사시면 주군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만 기억하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가 생각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그리고 머릿속이 엉망진창 돼도 가만 두십시오. 좋아요. 그게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는 대로 오히려 좋은 거다. 막 흙탕물을 해놓으면 이여름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정말 생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미국의 힘이 그 엉망진창의 힘이다. 아, 자유로움. 예. 그리고 막 수많은 다민족 국가들이 막 뭔가 총 들고 막 법도 없는 것 같고 막 별의별 죄수들부터 시작해서 뭐 막 정신없이 그런 것 같지만 그 창의는 진정한 창의는 그런 엉망진창 속에서 정말 창의가 위대한 창의가 피어나는 거지. 그걸 따박따박 정리하고 뭐 다 요렇게만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도 여러 권 그냥 막 읽으십시오. 동시에 여러 권을 그냥 일부러 내 머리를 흙탕물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 읽으시면 이게 막 서로 자기들끼리 융합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안에서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쵸. 모든 우리 독서한 내용은 그게 창의로 꽃이 피어날 때 창의는 발휘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계속 책 내용을 집어넣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창의가 발휘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랫폼을 원하시면 플랫폼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배달의 민족이나 뭐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의 대표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냥 내가 돈 벌려고 덤빈다고 절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게 몰라도 당근마켓도 저는 남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소비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처음에. 네. 절대 자기가 돈을 벌겠다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김봉진 대표 책 읽어보면 그때 짜장면 중국집만 배달되고 족발만 배달되는 시절이었잖아요. 네. 배달의 민족 나올 때가.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와 50년 100년 된 노포 배달 안 해주는 집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정말로 바쁘니까.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집에서 본인도 그랬대요. 본인도 집에서 먹고 싶었고 와 요거를 여기에 좀 배달해 줄 수 없을까? 이게 처음에 시작입니다. 배달의 민족 시작. 예. 그러니까 이타심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기요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돈 없는 청춘들이 있어요. 연인들이. 예. 그리고 깨끗한 숙소가 있어. 텅텅 비어있는. 손님을 못 찾아. 서로 연결해 주자. 아 여기 어때 이런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카카오 택시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처음에 돈 벌겠다는 마음은 두 번째고 정말 손님 못 잡아서 왔다 갔다 그냥 기름만 쏟고 있는 빈 택시 있고 그다음에 택시 못 잡아서 발 동동 구르는 친구들 있고 연결해 주자. 저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처음. 돈을 벌겠다고 창의 이력을 발휘하면 발휘되긴 하죠. 대신에 그 파워가 저는 약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창의. 네네. 가치. 네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 네네. 와, 고명환 작가님한테 되게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 사람에게는 네. 뭐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지난번에 그 KBS 라디오에서 네. 뵙고 아 저분은 Y스트리트에서 꼭 모셔야 된다라는 이제 욕심을 냈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좀 뒤에 일정이 있으셔서 일찍 끝내기로 했는데 네. 더 또 해주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질문 한 번 했는데 혼자 20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탓은 아닙니다. 제 일부러 끄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그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네네. 예, 거기도 꼭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끝입니까? 더 할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따가 네. 아닙니다. 한 3시간 더 할 수 있는데. 네네. 나중에 또 한번 또 기회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